네, 안녕하세요. 학부모 입시 설명회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1학년 11반 담임 강상우라고 하고요. 현재 약간 몸 상태가 약간 안 좋아서 예, 집에 있습니다. 네. 강의 촬영해서 링크를 보내드리려고 하고요. 학부모님들에게 학생분들도 같이 한번 봐보면은 입시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이름 있고요. 네, 이름 있고 뭐 전화번호도 있고요. 교무실은 중학교 건물 5층에 있습니다. 중학교 건물 5층에 있으니까 나중에 상담 같은 거 하러 오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대학 입학 전형 간단하게 소개를 할 텐데요. 보시죠. 말이 좀 어렵긴 한데 대입제도 공정화 강한 뭐 블라블라블라 나와 있습니다. 얘만 보면 되겠죠. 우선 우리가 현재 고1이기 때문에 이 표를 볼 때는 가로, 세로를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좌표축을 볼 때 x축, y축이 무엇인지 처음에 보는 것처럼요. 이 표에는 지금 가로가 예로 볼 수가 있고 세로가 예로 볼 수가 있겠죠.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표를 볼 때 잘 봤으면 좋겠고요. 구분을 먼저 보면은 수능 위주, 자기소개서, 교사 추천서 나와 있습니다. 고1, 고2 항목을 보면은요, 뭐 40% 이상 폐지라고 나와 있죠. 이 과거로 비추어 말씀드리자면은 얘네들이 이제 폐지가 되고 있다는 소리죠. 얘는 이상 늘어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과거에는 정반대 일이 일어났었죠. 자기소개서가 상당히 중요했었고 교사 추천서도 상당히 중요했었고 상대적으로 수능 전형의 비율도 낮았었는데 그때에 비해서 지금 현재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러한 경향성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학생들은 쓰지 않아도 되고요. 교사 추천서도 교사가 쓸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입시 트렌드에 따라서는 이 수능 위주 전형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네. 그래서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항상 유념해서 생각해야 되는 거는 서울 소재라는 겁니다. 서울 소재. 우리가 이제 지하철 어플을 켰을 때 지하철 노선도가 나오겠죠? 서울 지하철 노선도. 이 지하철 역명을 잘 보면은 대학교 이름이 들어간 그런 역명을 가진 지하철역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대학교를 이제 서울 소재 대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고3 담임을 몇 년 해봐서 대략적인 수치를 러프하게 알고 있는데 우리 반 학생이 30명 정도라고 하면은 평균적으로 이 서울 소재 16개 대학에는 한 4명 정도 뭐 들어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되게 학생들 편의를 봐줘서 좋게 이야기를 해준 건데요. 다른 말로 하면은 나머지 26명의 학생은 어떻게 된다는 소리죠? 뭐 수능 위주의 전형 비율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거기에 그게 큰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라는 소리예요. 사실상 그 관계가 없습니다. 예. 이 수능 위주의 전형 비율이 높아지니까 우리가 많이 하는 오해인데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이 높아지니까 어떻게 해야겠다?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 많이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소수의 학생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우리 학교 전체 모든 학생들이 서울 소재 16개 대학에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그런 일은 이제 벌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이런 트렌드를 따라가실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2, 3년 뒤에도
현재 기준으로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내신 있죠, 내신.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 학교 내신으로 대학교를 가는 게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대학교를 갈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내신 공부를 상당히 열심히 해서 높은 등급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해서 적절한 입시 전형이 있겠죠. 그래서 합격을 하는 게 가장 대학교를 쉽게 가는 방법입니다. 얘는 명심하셔야 돼요.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수능을 그럼 안 할 것이냐? 아닙니다. 지금은 둘 다 해야 되는 거죠. 길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A 길과 있고 B 길이 있는데 지금 고1이기 때문에 둘 다 열심히 하시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는 고2 겨울방학 때 고2 겨울방학 때 정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과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교 수업에서 교과서로 수업도 하긴 하지만 부교재라든지 다른 교재를 사용을 해서 수업을 같이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 문제들, 그 부교재 문제를 다 풀면 내신 공부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수능 공부하는 데도 다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 현재는 1학년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해봐라. 제가 이야기한 대로 수능은 뭐 나랑은 상관이 없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아예 포기하는 거는 지금 뭐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고요. 고2 겨울방학 때 정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고2 겨울방학이라고 했는데 설명을 좀 해야겠어요. 추가를 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고1, 고2, 고3 3년 동안에 이제 고등학교 시절이 있는 거죠. 그런데 1학기, 2학기 1년이 두 개의 학기로 나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갖게 되겠죠. 이제 고2까지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고2까지 보면은 시험 성적 산출이 총 4번 됩니다. 1번, 2번, 3번, 4번. 그리고 고3 때까지 하면 5번이에요. 학생들이 고3 때 대학교를 지원할 때 있어서 수시로 지원을 할 때 수시 성적이 딱 5개 들어갑니다. 5개. 예. 물론 1학기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로 나뉘고 수행평가도 보긴 해서 시험을 여러 번 보긴 해요. 그런데 성적은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3 됐을 때 1학기까지 성적을 가지고 수시에 지원을 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성적을 낼 수 있는 학기가 딱 5개 학기밖에 없어요. 고2까지 시절이 지나게 되면은 4개가 지나가죠. 그러니까 5분의 4가 지나가게 됩니다. 고3 때는 5분의 1밖에 남지 않게 되죠. 요즘에는 고3 때 배우는 과목에서 진로 과목이 많아요. 진로 과목. 진로 과목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등급 산출이 안 됩니다. 등급이 없어요. 과거에는 고3에 교육과정이 달랐을 때죠. 진로 과목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을 때 고3 1학기에도 등급이 나왔습니다. 거의 대다수의 과목이 등급이 나왔어요. 그런데 현재 고3에서는 진로 과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고3이 됐을 때도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등급 나오는 과목이 한 4개밖에 없었어요. 네. 자, 고1 때, 고2 때 제 기억에 따르면 7개에서 8개 과목이 등급이 나옵니다. 근데 고3 때 가면 3개에서 4개밖에 등급이 안 나와요.
그 말은 뭐냐면 고3 때 매우 열심히 하더라도 등급으로 나오는 과목이 몇 개 없기 때문에 대학교에서 그 성적 데이터를 봤을 때 이 학생이 뭐 공부를 잘한다 라고 판단할 근거가 과거보다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에는 고3 때 등급이 상당히 높게 나오면 고1, 고2에 비해서요. 고3 때 등급이 상당히 높게 나오면 이 학생이 1학년, 2학년, 3학년 성장해 가면서 학업 역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 학생이 역량이 있는 학생이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등급 산출 과목 자체의 개수가 적기 때문에 대학교에서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런 경향성이 더 떨어졌다는 소리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요즘 입시, 내신에 관련해서는 고2 때 그 내신이 마무리가 되는 느낌이다. 이렇게 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요즘에는 고1 내신하고 고2 내신이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과거 전 선배들에 비해서 말이죠. 전 교육과정 선배들에 비해서요. 그래서 내신을 잘 관리하고 싶다. 고1, 고2 때 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인생을 갈아 넣어도 좋습니다. 그 정도로 열심히 하면은 대학교 가기가 상당히 수월해진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제 또 수학을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 학교는 고2에 수학 과목을 무엇을 배우느냐? 수원 수투를 배웁니다. 요즘 수능이 수원 수투에다가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죠. 확통, 미적, 기하입니다. 대략적으로 75%와 25%의 비율로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따라서 이 수능 수학도 요즘 트렌드에는 언제 결정되느냐? 고2 때 결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75%가 나오는 주요 과목을 고2 때 다 배우기 때문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 고2 때까지 공부를 매우 열심히 해놓는다. 그럼 뭐가 좋은 거예요? 위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신 등급도 잘 받을 수 있으며 다른 말로 해서 수능 수학 준비도 매우 많은 부분을 커버해서 준비를 해놓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 들어오기도 했고 요즘 이 트렌드도 그러니까 고2 때까지 정말 내가 뜻이 있다. 시험 공부를 잘 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싶다. 이런 의지가 있으면 전력 투구 올인 해야 됩니다. 정말로 뼈를 깎는 고통을 견디면서 성취를 해내면 어떻게 된다? 대학교 가기가 상당히 수월해진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상당히 이과 스타일의 교사여서 고2 때 우리 학교는 과탐 원 과목을 선택해서 수강을 할 수가 있어요. 이때 과탐 원 과목을 선택할 때도 수능 때 선택할 과목을 그냥 선택을 해서 학습을 이어나가시는 게 효율적인 학습 방법이 된다. 학습 전략이 된다. 입시 전략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넘어가면은 자, 여러 설명을 했었죠. 여기 아무튼 이 서울소재대학교를 들어가려고 하는 친구들에 대해서 지금 좀 설명을 드린 거고 그 친구들은 수능까지 열심히 해야 되고요. 아닌 친구들은 내신을 엄청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 둘 중에 내신으로 대학교를 가는 게 훨씬 더 쉽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아래쪽으로 오겠습니다. 개선 현황. 왼쪽과 오른쪽 표를 비교해 보면 되는데 오른쪽 표가 이제 고1이니까 잘 보면 될 것 같고요. 미반영, 미기재, 미반영, 금지. 뭐가 자꾸 축소되고 있습니다. 수상 경력하고 독서 활동 볼 때는요 미반영이라고 하죠. 그러면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합니다. 학교에
여러 가지 수상을 할 수 있는 그런 활동 대회들이 많이 있고요. 독서도 뭐 독서록 같은 게 있어서 제출하면은 뭐 기록이 되는 그런 칸이 있습니다. 입력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 사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미반영 된다라고 하면 그냥 안 하고 싶죠. 뭐 저는 뭐 이것저것 다 해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지금 고1이기 때문에 이것저것을 다 해보고 나랑 맞느냐 나랑 안 맞느냐를 좀 판단을 하는 시기로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 너무 미반영 된다 안 들어간다라고 해서 뭐 이렇게 너무 쳐다보지 않 그건 좀 올바른 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교과 활동에 과목당 500자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라고 하는데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근데 언제 상당히 중요하냐? 얘는 학종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자, 내신으로만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 있어요. 내신으로만. 내신은 숫자죠. 생활기록부에 있는 숫자만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 위로 와서요. 수능. 수능을 봐서 우리가 정시로 지원하죠. 정시. 정시는 무엇이냐? 마찬가지로 수능을 보고 나서 점수, 숫자로 지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내신하고 여기에는 수능은 숫자로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학종은 무엇이냐? 숫자와 글자를 가지고 생활기록부에 숫자 말고 글자가 많이 쓰여집니다. 그 글자까지 포함해서 지원을 하는 게 학생부 종합 전형이에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을 한 학생들에게만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또 이렇죠. 나는 학종으로 지원을 안 할 거니까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네. 하지만 뭐 그런 생각은 뭐 좋지 않다고 보고요.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저것 아까 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저것 다 해봐야 된다. 무조건 다 해봐야 됩니다. 다 해보고 나서 아니다 싶으면 안 하면 되는 거죠. 하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신으로 가는 게 대학을 가는 게 가장 쉽다 그랬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 두 번째로 가기 쉬운 건 학종입니다. 학종. 네. 세 번째로 대학을 가기 쉬운 방법은 수능으로 가는 방법이고요. 정시로. 네 번째로 대학을 가기 쉬운 방법은 논술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논술은 쓰면 안 된다는 소리인데. 예,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쩌겠습니까? 이게 현실이 그런 거예요. 내신으로 대학 가는 게 가장 쉽고 아이러니할 수도 있는데 학종으로 갈 수 있는 게 쉽고요. 그 다음에 수능으로 갈 수 있는 방법, 정시 전형으로 지원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세 번째로 쉽다라는 겁니다. 숫자가 커질수록 사실 더 어려워진다는 소리죠. 과목당 500자는 4, 5년 전에 비해서 글자 수가 상당히 축소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전에는 더 많이 써줄 수 있었는데. 예. 아무튼 실제 수업 시간에서 이것저것 발표 활동을 하고 탐구 활동을 할 텐데 그럴 때 잘 여러분들을 드러낼 수 있는 연습을 하면은 선생님들이 뭐 발표하는 걸 보고 이렇게 입력을 해주실 겁니다. 네. 자, 다음 종합의견. 얘도 상당히 중요해질 겁니다. 그거는 뭐 아래에서 쓰도록 하고요. 얘는 연간 500자. 제가 담임이어서 제가 씁니다. 연말에. 자율활동. 얘도 기록하는 글자 수가 500자예요. 네, 뭐 제가 써줄 거고요. 두 칸 내려와서 세 칸인가요? 진로활동 있죠. 얘도 700자. 얘도 제가 써줍니다. 담임이 입력을 하면 되고요. 동아리 활동 500자죠. 얘는 동아리 담당 선생님께서 작성을 해줄 겁니다. 봉사활동 얘는 미기재네요. 실적도 미반영? 봉사활동을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는 거죠. 과거에는 봉사활동을 뭐 몇백 시간, 몇천 시간을 해서 몇만 시간을 해서 대학교를 가는 그런 특이한 케이스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거는 뭐 전혀 없습니다. 네.
그게 너무 과열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걸 없애버리는 거죠. 네.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해보겠습니다. 추천서가 폐지되고 학생부 주요 항목 중에 많은 것들이 어떻게 되고 있다? 축소 삭제되고 있다. 이게 트렌드라는 소리고요. 이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은 교과 담당 선생님, 국어면 국어 선생님, 수학이면 수학 선생님 이렇게 써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행동 특성 및 조항에서 이건 담임이 써주는 겁니다. 이 비중이 커진다. 근데 명심하실 것 어디에서 커진다?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커진다라는 겁니다. 어떤 전형이었죠? 숫자와 글자를 같이 보는 전형이에요. 네. 여기에 추천서라고 써놨죠. 위에 여기서 추천서 페이지가 있었는데 추천서 페이지 있었죠? 얘랑은 이제 구분하셔야 되겠습니다. 위에 있는 교사 추천서가 폐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 행동 특석 및 종합 의견을 대학교에서 어떻게 바라보겠죠? 어떻게 바라보겠다? 이제 담임 교사가 써주는 추천서처럼 비중 있게 바라볼 것이다 라는 추측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이런 거 사실 나오면 담임 입장에서 좀 부담이 되기는 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포인트는 학종입니다. 학종은 숫자와 글자를 같이 평가하는 그런 선발 방식이고요. 숫자는 내신이 있죠. 글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세부능력, 행동특성. 위에 뭐가 있었죠? 동아리도 글자죠. 자율도, 진로도 글자가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선발하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정리해놨습니다. 여기에서 숫자는 무엇이죠? 내신. 숫자 또는 글자는 학종을 이야기합니다. 내신을 다른 말로 교과라고 합니다.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정시 전형. 또 나눠서 이 두 개를 무엇이라고 한다? 수시라고 합니다. 수시 전형. 넘어가 보겠습니다. 좀 지워볼까요? 함께 준비하는 것이 최선이다. 정말 맞는 말이고요. 지금 고1이니까 더욱더욱 맞는 말이고요. 학습법 책, 강성태의 66일 공부법이라는 학습법 책이 있는데 얘를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얘는 돈이 아깝지 않아요. 얘를 사서 읽어서 고1 때부터 학습 습관을 잘 갖추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자, 아래에 있는 것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학생부 종합전형. 우선 할 거는 이겁니다. 구체적인 교과 성적 목표를 설정.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내신으로 대학교를 가는 것이 대학교를 제일 잘 가는 방법이고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명심. 이해가 안 되면 외워야 됩니다. 네. 아래 수능 전형 성공, 개념 위주의 접근, 개념 공부를 해야 된다. 아래 이제 밑줄 쳐놨죠? 국어 책 읽어야 돼요. 영어 책 읽어야 됩니다. 근데 대다수 학생들은 책을 안 읽겠죠. 그럼 뭐 이렇게 성적 향상이 두드러지지는 않을 거예요. 뭐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학창 시절에 이렇게 책을 많이 안 읽어서 그랬던 것 같고요. 수학은 개념 위주의 공부를 무조건 하셔야 되고요. 탐구 과목은 1학년 때부터 미리 드러나야 된다. 늦어도 언제? 1학년 겨울방학에 과탐이라고 하겠습니다. 과탐
원 과목을 시작한다. 이때 마스터를 해놔야 됩니다. 탐구 과목을 끝내놓으면은 상당히 편리합니다. 나중에 국영수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죠. 탐구 미리미리 해야 됩니다. 넘어갈까요? 수능 기본 계획인데요. 2024라고 하네요. 뭐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은, 그리고 아래도 마찬가지죠. 이 내용들은 쭉 읽어봐야 됩니다. 얘는 어떤 자료죠? 수험생을 위한 자료예요. 수험생. 그러니까 이 시험을 볼 학생들이 얘를 잘 읽어봐야 된다는 소리죠. 잘 읽어봐야 됩니다. 내려가서 탐구 원 과목에 몇 줄 쳐놨죠? 그냥 뭐 아직 생각이 없다. 탐구 과목을 무엇을 선택할지 모르겠다. 잘 모르겠으면 과학 탐구 4개 중에서 원 과목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고요. 그래서 수능을 보고요. 그렇게 선택을 해서 내년 2학년 수업을 듣고요. 뭘 고를지 모르겠다. 그러면 생원과 지원을 고르시면 됩니다. 자, 다 알려드렸습니다. 수능을 본다. 탐구 원 과목 중에서 2개를 고르고요. 뭘 고를지 모르겠다. 생원과 지원 2개 과목을 선택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언제부터? 1학년 겨울방학부터. 1학년 다 정정할까요? 기말 끝나고 바로 시작하면 됩니다.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끝나고 탐구 과목 바로 시작합니다. 바로. 아래 수월할 수도 있다. 이런 건 뭐 믿지 마시고요. 뭐 전혀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나옵니다. 교과 영역 내신 관리를 잘 해라. 제일 쉽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이제 이런 문장이 나오는데 학습 전반의 동기부여. 이제 제가 여기 추가를 해놓은 거예요. 학교에서 뭐 너무 입시해서 저도 뭐 이런 쪽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내가 요리를 잘하면 요리를 하면 되겠죠. 운동을 잘한다. 이렇게 몸을 움직이면서 동기부여할 수 있고, 나는 앉아서 하는 공부보다는 나가서 발표하는 게 좋아. 그럼 발표를 하면서 동기부여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면에서는 너무 공부를 하는 쪽으로 동기부여를 한다는 측면에서 좀 안 좋을 수도 있는데, 뒤집어서 이야기하면은 내가 동기부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라? 그냥 공부를 하라는 거죠. 이게 가장 좋다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이 방법이 가장 손해를 덜 보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라도 동기부여를 해서 무언가를 이루어 나가는 게, 성공 경험을 쌓아 나가는 게 학생 입장에서, 학습자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동기부여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중간고사 때 잘 해서 스타트를 하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자, 사실 여기에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어떤 대학교를 갈 것이냐 다 나와 있어요. 왜 나와 있느냐? 대학교에서 그냥 이 등급 학생들을 뽑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왜 그렇게 뽑을 수밖에 없느냐? 그렇게 뽑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대학교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의 대학교에서 그 등급보다 조금 더 높은 등급, 좋은 등급의 학생들을 데려가기 때문이죠. 그런 것들이 다 몇 년 동안 데이터가 쌓여서 나와서 대략적으로 정리를 한 게 이거예요. 자, 우리 반이 30명입니다. 2등급 이내죠. 2등급은 11%까지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약 3명이죠.
올림하면은 4명입니다. 4명.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가 이름을 들어서 알만한 대학교에는 몇 명이 가느냐, 우리 반에서. 많으면 4명이나 4명. 많으면 4명. 이게 현실이고요. 3등급, 4등급, 4등급 이하. 우리가 어떤 갈 방향성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고3 되기 전에 미리미리 보고 자극을 받아서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생각할 수가 있죠. 열심히 해라. 학생들이 다 열심히 하면은 다 서울소재 대학을 가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은 다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하면 돼요. 고3 때 알게 됩니다. 고3 때 공부를 하다가 머리를 들어서 반 학생들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그럼 깨닫는 거죠. 아, 나만 공부를 하고 있구나. 아니면 나를 포함해서 두세 명의 학생만 공부를 하고 있구나. 이걸 느낄 거예요. 절대 다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쉽다는 거예요. 다 공부를 열심히 할 것 같은데 제대로 공부를 하는 애는 없어요. 학생은 전혀 없어요. 다 허수입니다. 허수. 네, 허수이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하면은 정말 내신을 따기가 쉬워요. 좋은 등급을 받기가 매우 쉽습니다. 매우 쉽습니다. 다른 것과 비교해서.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뭔가 많죠? 행동 특성, 세부 능력 특기, 진로 자율, 독서는 뭐 빠졌다고 치고, 학특은 자율에 들어간다고 치고, 동아리. 이런 것들이 매우 많습니다. 학교 활동에.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한테도 막 얘기를 했지만, 활동이 너무 많아요. 뭐 야자도 있고, 방과후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다 해보는 걸 추천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무언가가 글자 수가 더 적혀지게 되어 있어요. 뭐 수학 천재를 해라, 영어 천재를 해라, 플래너를 한번 해봐라, 뭐 뜬구름 노트를 해봐라. 다 어딘가에 적혀지게 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의미 있게 다가가면, 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었죠? 동기부여였죠. 내가 스스로 동기부여를 받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어떤 재료들이, 기회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이러한 장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학교 생활을 이어나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선택과 집중은 고3 때 하면 됩니다. 고3. 네, 고3 때 하면 되고요. 자기 관리 잘하면은 누구한테 좋다? 학생 본인한테 가장 좋다. 네. 담임이 뭐가 좋겠습니까? 네. 학생이 자기 관리를 하면은 학생 스스로한테 좋은 거죠. 네. 감동적인 스토리를 만들면 이건 약간 과장된 면도 있는데 요즘에는 뭐 네. 말이 더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말 나옵니다. 자기주도 학습입니다. 학습 방법 자체를 사실 학생들 자체가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학습법 책을 읽어서 보라고 했었고요. 하나하나 단계를 쌓아 나가듯이, 스텝을 밟아 나가듯이, 계단 올라가듯이 점진적으로 준비해서 자기주도 학습이 정착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 고1 때 그 습관을 만들면 전 그것도 대단하다고 보거든요. 예. 자, 동기부여 중요합니다. 동기부여는 스스로 부여를 하는 겁니다. 스스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외부 자극으로 동기가 올라가는 거는 얼마 못 갑니다. 스스로 동기를 만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자, 합리적인 선택 과목. 이거는 뭐 기회가 되면은 나중에 교실에서 이제 학생들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교육활동 일정인데요. 상담이죠, 상담. 제가 지금 몸 상태가 약간 안 좋기 때문에 상담을 좀 미루고요. 제가 회복을 하고 뭐 상담이 가능한 시즌 오면은 리로스쿨 통해서 이번에 쓰겠습니다. 리로스쿨 통해서 학생과 학부모님에게 문자 보낼 겁니다. 상담 가능하니까 신청하셔라. 뭐 저한테 그냥 문자 보내시면 되고요. 핸드폰으로. 네.
그래서 약속 잡아서 뭐 학교로 오셔도 되고 전화를 해도 되고, 네. 뭐 시간이 되면은 아침에 오셔도 되고, 시간이 되면 뭐 또 제가 또 시간이 되면 또 저녁에 또 해도 되고요. 네. 뭐 그렇습니다. 뭐 약속만 잡을 수 있으면 뭐 상담 가능하니까요. 상담을 할 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A4 용지 한 페이지, A4 용지 한 페이지에 질문을 정리해서 와야 됩니다. 학생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A4 용지 한 페이지면 한쪽이면은 뭐 궁금한 거 뭐 다 정리해서 올 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종이 보고 상담을 하는 게 효율적이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텍스트 없이 상담을 하면은 약간 시간만 흐른다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상담을 하게 되면은 꼭 A4 용지 한 페이지 질문을 정리를 해서 오시면은 뭐 상담에 도움이 많이 된다. 원활한 상담이 된다. 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학부모 설문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뭐 문자로 보내셔도 되고요. 학생 여러분들도 보게 되면은 뭐 나한테 뭐 보내주셔도 될 것 같죠? 끝났네요. 예.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제 촬영을 해서 한 30분, 40분 됐는데요. 연수를 했습니다. 긴 시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거는 이제 유튜브에 업로드 할 거여서 언제나 와서 공개를 해 놓을 테니까 언제 와서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학생 여러분들하고 학부모님 다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